안녕하세요. 남사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뱃살 빼는데 참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저 역시도 뭐 지금 10kg 이상 감량을 하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체중을 몇 개월 사이에 천천히 빼긴 했지만 부작용이 많이 오더라고요. 배 안에 있는 우리 퇴적물, 이 지방을 빼내는 데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기본 20-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해야 지방을 갖다 빼기 때문에 꾸준한 이제 공복 상태에서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뺐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의 성공의 가름은 기본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 체중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6개월 1년이라는 건 무의미하고요, 다시 찌면 소용이 없거든요. 괜히 또 잘못 쪄가지고 요요 증후군 오면 큰일이고요. 기본 6개월 1년은 당연한 거고 평생 이 체중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체중이 이렇게 찌게 된 거는 활동량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량기에는 물론 줄여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유지하는데도 과식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저 역시도 언제나 소식하고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뭐 뷔페를 갈 수도 있고 저녁 자리가 연이어 있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에 뭐 탕수육에 멘보샤에 막 유린기니 뭐 이런 거에서 또 과식을 해서 살이 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적게 먹어서 빼곤 하거든요. 그래서 빼는 데는 기본적인 운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적게 먹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일정한 기간에만 적게 먹는 건 아니고요, 식욕 중추에 그 셋 포인트가 높게 돼 있는데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식욕 중추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줄여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량을 줄이다 보면은요, 부작용으로 첫 번째 오는 거, 일단 적게 먹기 시작을 하니까요, 평소 장 운동에 비해서 음식 찌끄레기가 적어지거든요. 변비가 옵니다. 변 보는 게 이제 좀 시원찮아지기도 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아주 고질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장이 뭐 남자보다 좀 길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변이라는 건 이제 복압에 의해서 좀 밀어내기를 하는 건데요, 복근이 좀 약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여성이 당연히 남성보다 식사량이 적은 데다가 더 적게 먹기 때문에 변비가 이제 필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적게 먹다 보니까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도 좀 부족해질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근력 감소입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서 잘 뺀다 하더라도요, 체중 감량이 될 때는요, 가만히 이제 누워만 있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는 당연히 뭐 80% 이상 근육이 빠진다 해요. 그래서 요요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내가 운동과 더불어서 역시 좀 적게 먹어가지고 체중 감량을 할 때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요, 그 체중 감량의 30%는 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감소를 어떻게든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또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골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이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 적게 먹다 보니까 골다공증, 골밀도 감소를 겪게 됩니다. 참 이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좀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다 보면은 역시 따라오는 게 면역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시 감기에도 잘 걸리고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또는 이제 이 활성산소 같은 게 또 많이 생겨요. 운동을 하면서 영양 좀 적게 먹으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와서, 이 활성산소는 잘 알겠지만 우리 노화의 주범이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또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 같은 영양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종합 영양제 같은 거 제가 꼭 챙겨 드시라 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 또 마침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제 해죽순이라고,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청정 해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약처럼 많이 또 먹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마침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보충해서 먹는 것도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은 식물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섬유소가 참 풍부하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칼슘 같은 것도 들어있는가 봐요. 또 여기에는 식물성 화학물질 중에 폴리페놀이 아주 다량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다 해서, 뭐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은 이거 먹고 피곤함이나 뭐 잇몸 질환이라든가 많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여기에는 도라지 인삼계통이어서 그런지 사포닌이 또 많이 들어있는가 봐요. 사포닌 뭐 아시지만 강력한 항산화에 우리 몸 좋게 해주는 선조부터 먹고 있는 인삼에서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해죽순은 이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요즘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특별히 치료약이 없거든요. 이런 질환들에는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니까 해죽순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섬유소가 많이 있으면서 이 섬유소가 또 우리 장내 세균의 먹이로도 작용하고, 또 실제로 장운동도 원활히 시키니까 이 변비에 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가 봐요. 하여튼 우리가 뱃살 빼는 데는 제일 중요한 이 부작용을 없애줘야 된다. 역시 적게 먹어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면서 근육은 보존시키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어차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체중과 몸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이요법이 계속 이제 평생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거는 저는 언제나 뭐 균형된 식사 한정식 백반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보충제들은 먹는 거는 사실은 적극 권장한다고 그전부터 얘기했죠.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립합함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끊임없이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